호국 보훈의 달 6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동해안에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를 맞아 반미 사상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순 교수,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북한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무수단이에요. 4번 발사를 해서 4번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수단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김정은이가 7차 당대회에서 자기네들이 핵보유 강국이고 또 뭐 핵폐기를 위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 군사 강국으로서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현 상황이 7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로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리수용이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무수단 발사를 통해서 일단 그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함으로 인해서 유엔의 그 대북 제재 조치를 어떻게 완화시키거나 또는 그 분열을 시켜서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 EU 차원에서 독자적 대북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공감대를 좀 이렇게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의 말은 꼭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아니겠습니까? 실패는 했지만 김정은의 지시사항이니까 관계 부문 일꾼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해갖고 실패를 성공으로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관계 부문 일꾼 간에는 어떻게든지 김정은이 지시한 과업을 관철해야 된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또 무수단이라는 지명이 왜 하필이면 무수단이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수단은 일단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km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무사일이 괌이라든가 이럴 때를 겨냥하기 딱 좋은 장소이고 관련 시설이 구비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한번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7차 당대회를 김정은이 열기 전까지는 승리자의 대축전이라 그래서 뭐 70일 전투를 벌이면서 전 인민들을 전부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뚜껑을 막 열어보니까 이렇다 할 조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아마 북한 주민 간에는 또다시 행해지고 있는 200일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고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희석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러 인민들이 조금만 참아달라. 조금만 참으면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갈 수도 있다. 곧 행복의 만리가 찾아온다.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가 우리를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해도 우리는 이런 자강력, 특히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민들한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인민들의 일체성을 갖다가 올리고 불평, 불만을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시도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실패를 하고도 왜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양한 이유를 짚어주셨는데요. 오는 토요일이 6.25 개전 66주년입니다. 또 29일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열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쏘아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교수님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제재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린 쏠 여력이 있다는 걸 일단 과시하자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무수단을 쏘게 되면은 뭔가 제재가 이 이상 여기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뭔가 대화 공세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바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6.25하고 지금 중요하게는 29일 날에 최고인민회의가 있거든요. 저는 어느 쪽에 대한 무게를 싣냐고 하면은 6.25보다도 최고인민회의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6.25는 북한이 일으킨 전쟁인데 이걸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만 먼저 이 남한이 전쟁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국제사회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부각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뭔가 혁신적인 뭐 일련의 그런 조치를 취해서, 뭐 제가 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를 다시 뭔가 국가 영수 자리에 뭐 이가 주석이라든가 수상 자리에 앉으면서 그 판팔의 효과로 이걸 또 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뿐이 아니라 6월이 아니라 7월 달에는 북한이 가장 더 중시하는 날이 7월 27일 전순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국제사회가 흘러가는 뭐 무수단 발사를 하겠다는 이 반응에 따라서 아마도 7월 달에 들어가서 또
뭔가 쏘아 올리지 않겠냐, 또는 또 쏘겠다는 제스처만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벤트 전에 어떤 축포 성격의 미사일 발사 또는 국제사회 관심 끌기 차원에서 쏠 수가 있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강 교수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의 영토 또는 영공에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국면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공 수호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권 독립 국가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영공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요격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이제 일본이 왜 여기다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했느냐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마카파 정권이니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요격을 한다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발표를 방점을 둠으로 인해서 아무리 김정은이가 마카파 정권이라 그래도 억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당신들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요격할 테니까 어림도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럼 만일의 경우 그것이 현실화된다면은 한반도 주변 정황이 뭐 잘 아시다시피 정전 상태니까 전쟁 상태로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요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일단 김정은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클 거 아니겠습니까? 요격을 당하면은. 그러니까 김정은 스스로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한미일 동맹이 굳건한데 섣부르게 넘어왔다 해서 섣부르게 요격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일본으로서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고, 다만 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는 것보다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만으로도 상당한 억지 효과를 그렇죠. 볼 수가 있겠군요.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서 양묘장 관련 기계 설비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또 정말로 무수단을 발사를 한다면 대북 제재는 더욱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일이 뭐냐면요. 네. 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데 결국은 양묘장 건설이라는 건 민생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빈자대고 지금 봐라, 너네 때문에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 주민들까지도 고생을 하고 민생이 있다. 어렵다. 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이게 이게 산이 환폐화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게 나무를 많이 심고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양묘장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대북 제재가 우리 주민들을 못 살게 끌고 있다는 걸 자꾸 부각을 국제사회에다 시키고요. 한쪽에서는 무수단을 제 생각에는 좀 여러 차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도 정확하게 뭐 쏘아 올릴 수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북한의 김정은, 심정은 같아서는 아마 우리가 쏘겠다 하는 제스처만 해놓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뭔가 반응 응대를 해주고요. 뭐 가급적이면은 자기도 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쏘아 올렸다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북한은 이런 상황이고, 시선을 이제 좀 우리 쪽으로 돌려보면 지난 4월에 탈북한 주공대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잦은 탈북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는데, 이렇게 뭐 논란, 북한이 바라는 바 아닐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은 이 탈북한 그 지배인을 포함해서 13명이 일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에 회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정착 교육을 받고 관련 조사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정에 와갖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탈북 동기가 어떻고 자유롭게 한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 남남 갈등을 획책하고 또 도모하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뭐 이미 밝혔겠지만, 조건이 안 된다고 밝혔지만은 이것은
지금 우리 재판 과정에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재판을 사안이 아니고 네. 진정 재판을 하려면 좀 더 시일을 두고 정책 교육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거지. 지금 북한 당국이 그 관련자들, 그 가족들, 부모 해갖고 지금 막 그렇죠. 공세를 취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심지어 친북 인사인 노길남이라든가 뭐 중국의 청와대 교수 같은 사람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 가져와서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교란 책동에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북한의 그런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계자들이 대리인으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손이 돼야지 그 당사자들을 재판정에 다 소환해갖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재판 사안도 아니고 논란도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탈북 대기자들의 좀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닌지 우려도 되거든요. 네. 같은 탈북민으로서 이사님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분들이었다면요. 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다면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 않냐는 네.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게 남한에 한 3만 명 가까이 탈북을 해서 정착을 하고 계시지만 절대 다수가 북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불법 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불법으로 밖으로 나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여기에 남한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북한이 그걸 대놓고 빌미를 못 잡는 경우인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 13명의 아가씨들을 왜 공개를 했냐 하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요. 네. 공개함으로 해서 지금 북한 당국이 좀 가족들을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얘네들한테 자극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은 니네가 정확한 입장을 안 밝히면 니네 부모님들은 대놓고 갖다 우리가 숙청하겠다는 뜻이나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은 당연히 동렬할 수가 있고 아마 여기에 남아 대한민국이 좋다는 걸 100번, 1000번 알지만 부모님들이 만약 죽는다고 하면은 네. 더구나 또 딸내미들은 부모님들을 정말 극심한 국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납치됐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시각들도 있던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6.25 전쟁 발발일을 앞두고 반미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공화국을 고리밥살하려고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각계층 근로자들이 반미 계급 교양의 고점인 신촌 박물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신촌 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강 교수님, 북한에서는 의례 이맘때면 반미 사상 교육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좀 잘못된 사실을 주입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의도입니까? 뭐 이것은 상투적으로 매년 반미 투쟁 월간이라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발발일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우리 김 선생이 잘 아시겠지만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네. 분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발발일부터 7월 27일인 휴전협정 체결일까지를 반미 투쟁 월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이른바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군인들이 저지른 어떤 만행 같은 거 대부분이 조작이 되거나 날조가 되거나 침사 봉개된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뭐 신천 박물관 그러죠.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뭐 거의 대부분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건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미 투쟁 월간을 설정을 해갖고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 것은 일단 가장 큰 것은 북한 당국은 미국에 대해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숙적, 또 백년 숙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미 적개심을 고취시킴으로 인해서 북한 인민들, 주민들로 하여금 미국은 우리가 철저히 응징해야 될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라는 적개심을 고취하는 그런 주요 계기가 바로 반미 투쟁 월간입니다. 그래서 그 반미 투쟁 월간을 네. 적시를 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을 자기네들이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을 놓고 전통주의 학파, 수정주의 학파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관련된 국가들이 기밀 문서가 네. 이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명하게
명명백백하게 6.25 전쟁은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서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서 네. 기습적으로 남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에서는 6.25 전쟁은 미 제국주의자가 제2차 세계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무기를 생산해 놨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의외로 일찍 끝났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들, 무기 제조업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써먹을까 궁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다 하자, 한반도에다 하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반미투쟁 월간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숙적은 미국이다. 미국을 그네들 표현대로 하면 때려부시는 증오심을 갖자. 그래서 증오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천까지도 하자. 라고 해서 계속 반미 집회라든가 규탄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뭐 금년이라고 해서 유독 더한 건 아니고 다만 유념해 볼 것은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를 네. 취하고 역대 가장 강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그 제재 조치 배후에는 주범이 바로 미국이다 하고 이렇게 각인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금년에 더 강하게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방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그 북한이 반미 교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 신천박물관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가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가봤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이자처럼 계절을 타서 우리 남한은 이자처럼 뭐 피서 때문에 어딘가 명승제가 명소에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역시 여행 삼아서 먼 거리에서 이 신천박물관을 견학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 읍내에 있는데 이제 좀 전에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제가 가봤을 당시만 해도 2층짜리 아주 협소한 건물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앞에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걸 싹 다 홀고 정말 크게 만들었는데 네.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대체 보면 이게 미군이 6.25 전쟁 시기에 북한군이 일단은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천에 들어와서 수많은 무고한 신천 주민들을 학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머리태 같은 것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고무신이라든가 이런 걸 있고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거기에 방공호도 있거든요. 이게 방공호 자체가 있는데 벙커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일단 뭐 수류탄을 던져서 당원들을 이렇게 손을 따묶어 놓고 그 안에다 가둬놓고 노동당원을 네. 수류탄을 던졌다. 그리고 영상에도 약간 나왔지만은 그 신천 박물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밤나무 꼴이라는 야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105 어린이 묘하고 그다음에 200공원과 어머니 묘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옆에 또 창고가 있는데 콘크리트 그 창고가 있는데 거기 바로 거기다가 미군이 어머니와 자식을 따로따로 갈라놓고 네. 거기다 감금을 해놓고 휘발유 뿌려서 다 불태워서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북한이 반미 개국 교양이라고 해서 미군이 나쁘다는 걸 고소시키는 원인이요. 네. 쟤네가 국정을 잘못해서 국가 경제가 다 침체돼서 주민들이 못 사는 그 원인을 결국은 봐라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통일이 안 되는 게 바로 남한을 미군이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통일은 무조건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된다. 네. 그래서 미국 놈이 철천지 원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인데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 미국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커집니까? 그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우리나라나 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세대별로 약간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이게 세대 교체라는 건 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반미 개국 교양을 계속 항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외부 문화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정말 웬만한 미국 영화는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아니 저렇게 나쁘다는 미군이 네. 또는 미국 제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쓴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회가 북한인 거죠. 그렇군요. 6월을 맞아서 북한의 동향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6월은 1, 2차 연평해전이 있던 달이기도 한데요. 그 북한의 동향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이가 7차 당대회에서 네. 여러 가지 방침을 밝혔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월 중에는 반미 투쟁 월간도 월간이지만 김정은이가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네. 그중에 하나가 남북 당국 군사당국 회담이 있으니까 군사당국 회담을 우리 측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마 각종 군사적 긴장 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야지만
남조선 정부에서 그걸 불안하니까 받아들여서 회담 타게 나올 것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6월 중은 다른 어떤 달보다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물론이고 비난 이런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언제 어디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될지 모르니까 아마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도 대북 경각심을 상당히 고취해갖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달이 바로 6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수단 발사 같은 어떤 도발적 행동까지도 할 수 그것까지도 다 있다고 포함이 보시는 되겠죠. 거죠. 개연성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동향,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로서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순 교수,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